오늘 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이과에 대한 이제 본문과 문법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적절한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면 오늘 데일리 테스트 문법에 대한 이제 구문 분석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볍게 좀 첨삭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숙제로 해온 이제 워크북 같은 데에서 좀 이제 제가 좀 첨삭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어법에 따라 좀 달라요. 이제 본문은 사실은 뭐 문제는 아닌데, 이제 어법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법이 이제 사실 몇 개 있거든. 그래서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아마 오늘 수업하고 이제 끝이 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이따가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첨삭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혼자 사니까 제가요 평상시보다 더 너무 이렇게 정적으로 하면은 또 이제 재미없잖아, 그죠? 제가 더 오버해서 할게요. 거의 뭐 점프하면서 할게. 내가 이러면서 점프하면서 하고요. 내가 막 춤추면서 할게. 내가 지루하지 않게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중간고사 기간에 한 3, 4월 이때쯤 아마 했겠죠? 진도를요. 좀 한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테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쌤이 이 본문을 볼 때는 항상 이 교과의 제목 그리고 본문의 제목을 항상 읽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 Enjoying Local Culture라고 나왔네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제목이 재미가 없어요. 로컬 컬처를 즐기자라는 거니까 이제 그 지역 문화를 즐기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안 읽어도 뻔해. 요 지역에서는 뭐 이런 걸 하고 무슨 죄송해요. 뭐 시장 같은 거 뭐 또 나오고 뻔해. 맨날 나오는 거 뭐 시장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대회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나오고 뻔해요. 재미없네 그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fun at the state fair of Texas. 여기서 fai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fair가 원래 이제 공정한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이제 공정한이 아니고요 박람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주의 어떤 이제 박람회에서의 즐거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지역이 나오는 건 아니라 텍사스에서의 얘기만 나오는 건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Hi, I'm Eric Parker. I live in Dallas, Texas. 자, 나는 에릭 파커고 나는 텍사스의 이제 댈러스에서 살고 있어. Now, 지금은 my family and I are at the state fair of Texas.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과 텍사스 그 지역 축제, 뭐 박람회에 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the fair is over 130 years old. 자, 그 축제가요 130년이 넘었답니다. 되게 오래된 축제이고요. 그리고 it's the biggest fair in the USA.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랍니다. I'll show you around. 내가 보여줄게. 우리 4형식 나왔네요. 지난 1과에서 나왔던 거. 내가 너에게 주변을 보여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ollow me. 나를 따라와.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텍사스 페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God Show예요. God Show. 염소쇼?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look at the goats here. 자, 여기 염소들을 봐봐. This is God Show. 이거 염소쇼야. My younger brother Steve entered it. 자, 여기 별거는 아닌데 여기 좀 잠깐만 보자면요. 이 enter라는 단어가 잘 알다시피 이제 뭐뭐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뭐에 들어가다라는 말이니까 왠지 to나 into나 이런 걸 붙이고 싶어. 왠지. 근데 아닙니다. 되겠죠? 그래서 enter는 뒤에 전치사를 붙이지 않고요. 바로 enter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뭐뭐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enter to나 enter into가 이제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그 중등부 교재를 보면 잘못된 표현처럼 나오는데 이제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잘난 척 용도. 잘난 척 용도. 그러니까 enter의 목적어를 쓰면은요, 이 목적어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 이런 데 들어간다. 뭐 학교가 됐든 뭐 내 방이 됐든 이런 물리적 장소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enter 목적어를 쓰는데 이 to나 into를 쓰면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상황에 돌입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 친구 둘이 싸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갖고 이제 말리려고 했어.
그럼 나는 이 상황에 돌입하게 된 거죠. 그때는 enter into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잘난 척 농도입니다. 야, 너 enter into도 모르냐? 이러면서 잘난 척 했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내 남동생 스티브가 그것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쇼에 참가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도 좀 알아보자. 여기서의 enter는 참가하다의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참가하다. 자, 우리가 보통 참가한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단어 표현이 있어요. 자, take로 시작하는 거야. 혹시 알아요? take? 잘 모르겠어? take part in이라는 단어 있어요. take part in. 이게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part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participate 이것도 참가하다, 참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통 참가한다는 의미로서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쓰거든요. 우리 본문에는 enter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에 보기문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도 좀 같이 알아두자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e gods in the show 그 쇼의 영소들은 don't have to be big, don't have to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don't have to 뭡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필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일과랑 다르게 좀 필기할 게 많네요. 자,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봐야 되는 거고, 해야 한다. 자, 보통 우리가 해야 한다 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must나 should예요. 그렇죠? 얘네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have to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have to. 이 뒤에는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쓰겠죠. 조동사니까. 자, 그런데 의미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 해야 한다는 맞아요. 근데 must에 해야 한다는 강제로 해야 된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안 하면 뒤져 이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must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should는 조금 어려운 말로 당위성 표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위성 표현. 이 당위성 표현이 뭐냐면요. 기왕이면 이게 낫지 않아? 좀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 좀 이런 느낌이 shoul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 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have to. have to는요, 굳이 따지면요, 요 must 쪽의 뜻에 좀 더 가깝습니다. 얘도 좀 꼭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문으로 한번 가보자고. 부정문. 자, 얘네가 부정문이 되면 각각 must의 not이나 또는 should의 not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뜻이. 그러니까 금지야, 금지.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have to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have 앞에다가 don't를 붙여서 우리가 don't have to라고 씁니다. don't have to.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얘가 3인칭 단수라면 주어가 그럼 doesn't로 쓰겠죠. 또는 과거형이라면 didn't로 쓰는 거고요. 자, 근데 이 don't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얘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뒤져,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아니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 뭐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하지 마. 이런 느낌이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on't have to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자, 첫 번째는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don't need to로 쓸 수도 있습니다. don't need to.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쓸게요. don'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don't need to 뒤에도 똑같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쓰자면요. 필요하다 단어 need를 한 번 더 이용해서 need not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need not. 이 뒤에도 근데 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이 두 마리 같은 경우는 여기 to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need만 나와 있고 to가 없잖아요. 그냥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need나 띠에 왜 동사 원형이 나와요?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요,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need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should나 must와 같은 그런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need는 그냥 일반 동사고요. 여기서 조동사로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근데 보통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사실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must not이나 should not이랑은 뜻이 다르구나. 요 정도 알면은 땡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 쇼에 있는 영소들은 don't have to be 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안 커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they have to be healthy. 하지만 그들은, 즉 영소들은 건강해야 한답니다. 근데 보통 큰 애들이 건강하지 않나? 아닌가?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리 여기부터네요. 자,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자, 또 나왔네, have to. 그들은 해야 돼요. produce, 생산해야 됩니다. a lot of milk, 많은 우유를요. 왜? to win a prize. 자, 1등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prize가 상이죠. win은 우리가 흔히 이기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win이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얻다라는 뜻이 돼요. 얻다라는 뜻.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win은 뭐다? 얻다예요. 얻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상을 타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 되고요. 스티브는 took good care of his good bunny.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표현이 또 나왔네요. 우리 그때 1과에서 그 말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 근데 중간에 끝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돌본다. 이 정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스티브는 그의 영소인 보니를 잘 돌봤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와우! Steve and Bonnie won a white ribbon surprise. 자, 스티브와 보니가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얻다. 자, 화이트 리본, 흰색 리본을 받았어요. 근데 흰색 리본이 뭔데? surprise래요. 3등상을 받았답니다. I'm so proud of them. 나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스티브와 버니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버치쇼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기서 그냥 다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끊는 표시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가 버치쇼에 대한 이야기였어. 여기서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Now, 이제 it's lunch time.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we are eating fair food. 우리는 공평한 음식을 먹고 있다? 아니죠. 축제 음식을 먹고 있어. Mom and Dad are eating nachos and 파이타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나초와 파이타를 먹고 있답니다. 파이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맥도날드 가보면요. 스낵랩이라고 혹시 먹어봤어요? 알죠? 그럼 스낵랩 쌓여있는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 뭔지 알지? 네. 근데 그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뭐라고 하지? 진짜 나도 까먹었어.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거는 나도 먹은 지 오래돼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밀가루 반죽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야채 같은 거나 이렇게 이제 올려갖고 내가 이렇게 돌돌돌 싸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그냥 스낵랩이야, 스낵랩.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파이터. 자, 넘어갈게. They are Tex-Mex food. 자, 그것들은 Tex-Mex food래요. Tex-Mex food가 뭐야? Tex-Mex food가 뭐냐면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텍스맥스 음식이란 건 결국에는 음식의 콤비네이션이래. 콤비네이션, 결합, 조합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 콤비네이션 피자 짬뽕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팀을 콤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콤비. 그렇죠? 콤비네이션이요. 그래서 텍사스와 멕시코로부터 온 음식의 혼합된 버전 이게 바로 무엇이다? 텍스맥스 푸드다. 자, 이어서 That face is getting red. 자, 얘도 별거 아닌데 잠깐만 보자면 여기 get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get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또 얻다밖에 없어요. 얻다. 네, 얻다가 아니고요. get 뒤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가 나와요. 형용사 보호. 지금처럼 이렇게 red 같은 형용사가 나와. 그럼 이때 get은요,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해지다. 됐어요? 자, 그래서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Because 왜 그러냐면 그의 파이터가 is too spicy. 너무 맵기 때문에. Steve and I. 자, 스티브랑 나는 are eating corn dog. 자, corn dog를 먹고 있습니다. They taste great. 그들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끊었었잖아요. 윗부분에서. 그러면은 끊은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은 이제 진짜 what show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아래로는 이제 그 fair food, 그러니까 이제 그 박람회 축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텍스맥스 푸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본문 3번. 여기 좀 지우고. Let's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자, 이동합시다. Let's 동사원형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우리 이동합시다. 어디로? quilt contest로 이동합시다. 자, 이 quilting이라는 게 has a long tradition.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그 퀼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바느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In the past, 과거에 fabric was expensive. 천조각이 이런 천조각이 비쌌답니다. To make a blanket. 그래서 담요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had to collect. 자, 아까 전에 우리가 have to라는 표현이 나왔죠. 뭐 해야 한다. 그 녀석의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had to 동사원형. 뭐뭐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집해야 했습니다. small pieces of fabric. 그래서 작은 천의 조각들을 수집해야 했고요. 그리고 sew them together. 그것들을 함께 sew, 바느질해야만 했다. 꿰매야만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퀼트 대회로 이제 이동하는데 이제 퀼팅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잘 모를까봐 이제 설명을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천 조각이 이제 너무 비쌌는데 그러니까 담요를 만들려면은 이 천 조각이들을 모아갖고 이제 이걸 꿰매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자, Grandma and her friends. 할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 had a quilting bee every week 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quilting bee라는 표현,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요 아래에다가 이제 써져 있는데 요 아래 이제 fun fact bee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bee가 원래 그 벌이잖아요, 벌.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일이나 놀이를 하는 모임, 이런 거는 이제 bee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퀼트 하는 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B라는 게 뭐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임, 알겠죠? 자, 여기 B만 해서 다시 한번 보라고. 모임이야,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보자면 뭐 동아리, 뭐 동호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들이 그 퀼트 만드는 모임을 가졌었대요. Every week, 매주마다. 이어서 자, they had to work on the quilt for the contest for over 6 months. 자, 그들은 즉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들은요 had to work on. 자, had to work on 하면은요 작업하다예요. 이 work on이 작업을 하다가 had to는 해야 했다. 작업해야 했다. quilt를, 그러니까 퀼트 만드는 작업을 해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For the contest, 그 대회를 위해서 for over 6 months, 6개월 이상 동안에 되게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한 거죠. Look, it's very colorful and unique. 자, 그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유니크하답니다. 독특하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또 이야기가 그 퀼트 대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내용까지는 전부 다 퀼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텍사스 페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뭐 버드쇼도 있고 지금 이렇게 뭐 퀼트 대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자 여기서 잠깐만 보면은 exciting이라고 이렇게 ing형이 나왔거든요. 자 이 ing형을 왜 썼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part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뭔가니까. 아마 이건 문법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분사? 분사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분사라는 걸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 삼각변화 그 시험 볼 때도 과거 분사형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제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분사라는 게 뭔데? 우리가 왜 외워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처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쌤이 좀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분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 분이라는 게 우리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4층 연산 할 때요. 분수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요. 분수. 그럼 분수 할 때 이 분이 뭐예요? 나눌 분자잖아요. 한자로 나눌 분자. 그렇죠? 이 분이 나눌 분자예요. 됐어요? 사는 말씀 사자고요. 그러면은 이 말 뜻을 해석하면요.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에요. 나뉘어진 말. 됐어? 아니 나뉘어진 말이 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뉘어진 말이란 이제 한자 뜻을 해석하면은 이제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에서 파생되어 다른 역할을 하도록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쓰잖아요. 이게 분사라는 것의 정의거든요. 정의. 다시 한번 분사라는 게 무엇이다? 원래 동사였어. 동사. 원래는 예를 들어 make라는 이런 동사였어. 만들다라는 동사였는데 얘는 말 그대로 동사잖아. 동사. 그렇지? 근데 이거를 동사가 아니라 나는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 동사 말고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를 변형시킨 거예요. 이 동사를 이용해서 변형시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역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동사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일단 당연히 동사는 아니겠죠. 그러면 동사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다른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 됐어? 그래서 분사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이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이런 건 이미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얘네는 다 제쳐두고요. 분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1순위는 분사는 형용사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면 돼요. 분사는 형용사다. 됐어? 그럼 이제 잘 알다시피 형용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우리 그 지난 이형식 배울 때 했었는데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맞죠? 자, 해석하는 방법도 쌤이 알려줬는데 혹시 기억나요? 형용사 보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했죠? 동사처럼 해석한다. 기억나? 동사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이 형용사 보어 같은 경우는 뭐뭐하다라고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 자, 그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니은자 받침이나 리을자 받침이나 뭐뭐의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은 분사의 한 50%는 끝났습니다. 50%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분사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 다시 돌아가서 exciting, ing라는 형태가 나왔어. 이 녀석이 뭐냐? 바로 분사죠. 분사.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녀석. 그러면 이 exciting이 지금 part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분사라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말했다시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개가 있죠. 그거를 좀 잠깐만 쓸게요. 자, 우리가 현재 분사 이제 ing로 이제 쓰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녀석도 있죠. 우리가 일명 pp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 이게 많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자, 과거 분사는 뭐뭐 되는 또는 뭐뭐 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내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시험에서 내는 건 예쓸래 결국 이걸 물어봐요. 이 문제는 수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exciting을 쓸래 아니면은 excited를 쓸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봐봐. excite라는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excite라는 원형. excite라는 원형은 동사로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신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나게 하다. 됐어요? 이게 excite의 뜻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나다가 아니에요. 신나다가 아니야. 신난다는 거는 내가 신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신나는 거고요. 신나게 해주는 거는 내가 너를 신나게 해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그러면은 excite가 신나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ing를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에 대입을 해서 신나게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excited를 쓰면은 신나게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이 part라는 녀석 부분이잖아. 부분. 그럼 이 부분이라는 녀석 입장에서 자, 신나게 해주는 부분인지 신나는 걸 당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게 신나게 해줄까 얘가 신나는 걸 느낄까? 부분 뭘까? 신나게 해줄까? 신나는 걸 느낄까? 부분이라는 거. 당연히 신나게 해주는 거겠죠. 신나는 걸 느끼는 거는 우리고요. 우리. 그렇죠? 여기 등장인물 사람이겠고요. 이제 이 부분이라는 녀석은 신나게 해주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신나게 해준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ing를 쓴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럼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그날의 가장 신나게 해주는 부분은 is riding입니다. 타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의 riding, ing는 또 이 ing랑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ing는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로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주의하시고요. 자, 무엇이랍니까? 텍사스 스타를 타는 거예요. 텍사스 스타. 그럼 텍사스 스타가 뭔데? It is a tall Ferris wheel 이랍니다. 자, 그것은 높은 Ferris wheel, 그 관람차 말하는 거예요. 관람차 뭔지 알죠? 이게 도는 거, 빙빙 도는 거. 자, Steve and I are now on top. 자, 스티브와 나는 지금 꼭대기에 있어. 관람차에 이렇게 꼭대기 부분에 있나 보죠. I'm scared. 자, 여기도 봐봐. scare에 ed가 붙었어요. 그렇죠? ed가 붙으면 뭐라고요?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나는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서움을 당하는 거라고. 무서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ed형을 쓴 거예요. 됐죠? 자, 나는 무서워. 그러나 the view is amazing. 그 광경이, 경치가 놀라움을 준답니다. 계속해서 나오네요. 여기서는 amazing, ing로 나왔어요. 왜냐면 경치가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경치가 놀라는 게 아니고요. 경치가 놀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나무가 갑자기 하고 놀라.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I love living in Texas. 나는 텍사스에서 사는 것을, 얘도 동명사입니다. 얘도 living. 지웠군요. 얘랑 똑같아. 둘 다 동명사예요. 나는 텍사스에서 사는 것을 사랑합니다. And 그리고 going to the fair, 축제에 가는 것도 사랑한답니다. 여기 있는 going은 뭡니까? 동명사죠. 동명사. 됐어요? Come to the fair someday. 자, 언젠가는 축제로 와줘.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문을 보니까 좀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좀 시험에 ING형에 대한 시험이 좀 이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quilting이라든가 여기도 ING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여기 아까 봤던 이제 exciting, 얘는 이제 분사였고요. 여기 동명사, 여기도 동명사, 여기도 동명사. 됐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딱 밑줄 쳐갖고 어색한 거 골라. 뭐 이런 문제도 다른 쓰임으로 돼 있는 걸 골라. 뭐 이런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명사와 이제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단골로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단원에서 이 분사에 대한 게 이제 만약에 주요 어법에 들어가 있다면 쌤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뭐 정말 쉽죠? 내용 자체는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어법 부분을 좀 볼 건데, 잠깐만요. 그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과의 그래머 빌더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법에 없네요. 안타깝게도 안 나와 있네요. 자, have to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하고 나와 있네요. have to는 사실 할 게 없거든요. 아까 전에 이미 제가 설명한 게 사실상 뭐 전부예요. 그게 사실상 전부여서 have to는 뭐 딱히 제가 할 게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 놈입니다. 요 놈은 조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have to에 대한 건 아까 선생님이 이미 필기도 했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그냥 읽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ave to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의무나 필요를 나타내는 조동사다. 뒤에 동사 원형 오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서 현재 시제일 때는 당연히 has to, 과거 시제일 때는 had to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have to의 부정은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나왔죠? don't have to로 쓰고요. 마찬가지 doesn't have to나 didn't have t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have to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랑 뭐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have to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뒤에 동사 원형 문다 뭐 기본적인 거 다 똑같고요. 그리고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버전도 나왔는데 부정문 don't have to 뭐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똑같이 do랑 do 쓰고 우리 일반적으로 의문문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Do I have to write the answer in English? 내가 해야 합니까? write가 붙었으니까 써야 합니까? the answer, 그 답을 영어로 써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답하면은 yes, you have to, no, you don't have to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have to와 must가 똑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조동사 must가 의무를 뜻할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쌤이 must, should, have to 세 개 써줬잖아. 근데 have to가 must의 의미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have to가 must보다 좀 더 흔하게 사용된다. 이 정도입니다. 문서화된 규정이나 지시문에는 must를 사용한다 나와 있는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must not은 금지를 나타내는데 don't have to는 불필요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해석을 써드렸기 때문에 또 쓰지 않겠습니다.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 금지.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have to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이 have to는요 어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 부정문의 형태 있죠. 그러니까 don't have to 쓸래 아니면 must not 쓸래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로서 보통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배석 문제에 가깝거든요. 배석 문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한국말로 말해보자면 야, 선생님이 지난번에 너네한테 숙제를 너무 많이 줬다. 너네 숙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빈칸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don't have to를 한다면은 너네 숙제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숙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must not을 쓴다면 너네 숙제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맥락상 할 필요가 없다를 집어넣는 게 좀 더 맞겠죠. 아니 어느 선생님이 야 숙제하지 마 놀아 누가 숙제하랬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본 것처럼 have to나 don't have to를 써야 되냐 아니면 must not을 써야 되느냐 이거를 좀 구분하는 이런 문제로서 보통 좀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막 그림 같은 걸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을 줘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게 막 이렇게 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1번에서는 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는 떠들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3번 이렇게 할 필요 없다. 4번 뭐 하면 안 된다. 5번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보통 이런 문제로 좀 잘 나오는 편이지 얘 자체를 가지고 뭔가 문법에 관련된 문제로 낼 만한 거는 사실 없어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 뭐 이게 뭐 has to를 써야 되는데 have to를 썼다든가 뭐 이런 3인칭 단위수형 제대로 썼는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물론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쉽죠. 너무 쉽고 난이도가 낮고 이래가고요. 보통 그 문제보다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must not과 don't have to 이 녀석의 구별이 중요하다라는 거. 얘네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는 메타이긴 한데요. 이제 예전에는요, 방금 전에 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이제 막 표지판 그림 같은 걸 줘요. 표지판 그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뭐 자전거 그림 같은 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이제 표지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지판을 제대로 설명한 걸 골라라. 해갖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적절한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둘의 의미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의미를 헷갈리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have to나 이제 must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제 이렇게 어법 문제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걸 하실 때는 해석을 해보면서 하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험을 풀 때요.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 초보정사 파트는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1, 2과 단어 시험 본다 했지 내가. 짜자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좀 볼까?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만 설명한다면 사실 뭐 금방 끝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얘 자체를 한번 먼저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자, to의 동사원형 형태의 부정사구가 앞에 동사를 수식하며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이 목적을 나타내는데요. 목적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앞에다가 in order라든가 so as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전부 다 하기 위해서로 이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예시를 좀 보자면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eal to win a prize.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문장이지. 그래서 그들은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 한다. 왜? To win a prize. 상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죠. 두 번째도 We went to the park to take a walk. 여기까지 보자면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왜? 산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세 번째도 He ran to catch the train. 그는 달렸습니다. 왜? 기차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목적을 나타내고. 네 번째, I'm saving money. 나는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To buy an electric bike. 전기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살 목적으로. 다섯 번째, to stay healthy, I exercise every day. 자, 나는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렇게만 보면 뭐 정말 간단한데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여기가 몇 페이지냐? 7페이지거든요. 자, 7페이지에도 정말 심플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거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투부정사들 이게 전부 다 뭐하기 위해서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in order나 so as를 앞에다가 붙일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1페이지 나온 거랑 똑같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에는 이걸로 안 나와요.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낼 거예요? 뭘 낼 건데? 뭐 해석 올바르게 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말해줄게요. 이 투부정사가. 원래는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해야겠지만 다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사실 조금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간추려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큰 틀은 일단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부터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부터. 자, 투부정사의 기본 첫 번째 일단 그 형태부터만 볼게요. 형태. 자, 형태는 아까 말했다시피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 됩니다. 기본형. 자, 그럼 이제 이건 기본형이고 부정형도 있거든요. 부정형은 아주 쉽게 앞에다가 not만 붙이면 돼요. not. 그래서 no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부정형이 됩니다. 사실은 형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수동형이라던가 완료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는 보통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 투부정사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정규 수업 시간에 이 투부정사라는 걸 분명 배웠을 거고요. 아마 투부정사의 뭐 명사적용법, 뭐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이 부정사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몰라요. 아까 쌤이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들어봤지만 분사가 뭐냐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한 것처럼
투부정사도 뭐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뭐 이런 건 알고 있지만 부정사가 뭐냐고 하면은 또 역시나 이제 대답을 이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사의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정사의 개념. 자, 이거를 이제 좀 제가 한자 뜻풀이로 알려드리자면요. 다시 한번 부정사랑 대신 써볼게요. 부정사. 이 부는 뭐냐면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자예요. 한자로요. 이 정이라는 거는요.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정해져 있다. 사는 말씀사자 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조합해 보자면 부정사라는 거의 개념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뜻풀이를 하자면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렇게 뜻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뭐가 안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썼던 make 같은 단어를 보자면요. mak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접근하면 만들다밖에 없어요. 해석이. 그렇잖아. 근데 to make로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해석이 만들기도 되고요. 만들기 위해서도 되고요. 만들어서도 되고요. 만들다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만든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to 하나 붙인 거 어때요? 해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쟤도 되고 얘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지죠. 즉 해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사라 부르는데 단지 to를 붙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뜻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사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다.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저 to 부정사를 영문법,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to infinite라고 해요. to infinite. infinite가 뭐야? 무한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o를 붙인 무한대의 의미를 가진 녀석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무한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여기다 써보자면요. 이 부정사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잠깐 써보자면요. 부정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사도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자,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두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얘네가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를 좀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번으로 쓰겠습니다. 2번은 명사로 쓰일 때. 이거 한번 볼게요. 명사로 쓰일 때. 자, 명사로 쓰일 때는요. 일단 첫 번째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의 역할. 자, 문장에서의 역할은 명사니까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겠죠. 주목보. 그래. 알았어. 자,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역할이다. 이 정도만 쓸게요. 제가 더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쓸게요. 형용사로 쓰일 때 바로 갑니다. 자, 형용사로 쓰일 때도 해석 바로 볼게요. 아까 쌤이 분사 얘기할 때 잠깐 했었는데요. 형용사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보어와 수식어 역할한다.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거든. 근데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보어 역할하는 경우는요. 보통 중3에서 고1 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석을 좀 써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형용사는 보통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의 역할. 이거는 문장에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위치를 차라리 써드릴게요. 문장에서의 위치. 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to의 동사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to의 동사원형이라는 요 형태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서 뭐뭐하는 명사, 뭐뭐할 명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차라리 위치로 쓸 걸 그랬나? 근데 뭐 주어 위치, 목적어 위치, 보어 위치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쓸 내용은 사실 요 부분이죠. 4번 부사로 쓰일 때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필기할 게 많고요. 이번에 메인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목적의 의미를 가진 뭐뭐 하기 위해서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실제로 부사로 쓰일 때 해석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방금 전 우리의 메인에 해당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을 나타낼 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무엇이다? 책에 나와 있다시피 투부정사 앞에다가 in order 또는 so as 이런 애를 붙여서 in order to 동사원형 또는 so as to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이라고 볼게요. 감정의 원인. 자, 감정의 원인은 원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원인. 이유예요. 이유는 때문에를 습관되거든요. 때문에. 근데 좀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통 뭐뭐 해서. 이 뭐뭐 해서라는 게 결국 뭐냐? 뭐뭐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 우리 목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특징을 하나 써줬죠. 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요. 위치를 알려드리면 감정에 관련된 감정 형용사가 나와요. 감정 형용사.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to 동사 원형이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사라는 녀석은 원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이런 걸 꾸며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쉬운 예시를 보여주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 내 아들 내미도 알고 있는 표현, nice to meet you입니다. 됐어요? 요거야 요거. 그러면은 여기를 잘 보면은 이 nice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좋은이라는 뜻이거든. 좋은. 됐어요? 뭐 반가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 to meet you라고 이렇게 to 부정사 나와 있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to meet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만나서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해석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 해석 보시면 뭐뭐 해서 보이세요? 뭐뭐 해서 여기 뭐뭐 해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 nice to meet you에서 to meet이 바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번을 저는 여기다가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의 원인 했으니 이번엔 뭘 써볼까?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결과. 자,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은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뭐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요. 주로 leave나 wake up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등과 잘 어울리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years old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to be를 여기다가 쓸게요. 거기가 좀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직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직역으로. 우리 할머니는 살았어. 그래서 되었어. 됐어? 그러니까 to를 그냥 그래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할머니는 살았어. 그래서 90살이 되었어.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결과의 해석인데요.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되냐? 우리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어. 이렇게 해석하면 좀 깔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90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결과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3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어요. 판단의 근거. 자,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이 보통 돼요. 뭐뭐 하다니. 자, 요 녀석도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must와 함께 어울립니다. 잘 어울려. 근데 여기에서의 must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해야 한다의 must가 아니고요. 해야 한다의 must가 아니고 must의 다른 뜻인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요 뜻입니다. 요 뜻. 자, 요것도 예문을 좀 써드릴게요.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예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ou must you must be smart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you must be smart. 너는 똑똑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는 똑똑함에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너는 똑똑한 게 분명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그 근거가 뭔데? 그 문제를 풀었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그 문제를 풀다니 그랬어요? 뭐뭐 하다니 그 문제를 풀다니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넌 진짜 똑똑함에 틀림없어.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소부정사가 이렇게 must와 함께 잘 어울린다라는 거고요. 자, 5번을 마지막으로 쓸게요. 사실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은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형용사, 부사, 수식. 자,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에. 얘는 사실 특징이랄 거는 없거든요. 이 녀석은요. 특징이랄 건 없어요. 특징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앞에 이렇게. 앞에 나오고 그 뒤에 to의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이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게 다예요. 특징이라는 거는.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2번에서 봤었던 감정 형용사 있죠. 얘도 어쨌든 형용사다. 그렇지? 그러니까 감정에 관련된 형용사면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해석하는데 감정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뭐뭐 하기에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뭐 하기에로 해석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투투예요. 투투.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투투의 동사원형 요 물결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거든요. 형용사나 부사.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원래. 됐어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 이제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사실 선생님이 필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이게 투부정사의 한 10% 했어요. 한 10% 지금까지 한 게.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요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지금까지 투부정사에 대한 기본적인 거 명사, 형용사, 부사가 각각 해석이 어떻게 되고 뭐 앞에 뭐가 오고 뒤에 뭐가 오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는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게 좀 문제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쌤이 여기다가 강조장 표시하고요. 시험 포인트라고 쓰겠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컷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게다가 지금 메인 단원명 자체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투부정사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구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아마 이 그래머 빌드업 교재에도 실컷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몇 개 보여주면요, 예를 들어서 본문을 딱 줘요. 그리고 여기 투 동사 원형이 하나 나와 있어. 밑줄이 딱 쳐져 있어요. A 하고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13번. 위글의 밑줄 친 A와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4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넷과 서로 다른 것은 이렇게 1, 2, 3, 4, 5 나오고 투 동사 원형이 다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쓰임새가 다른 하나를 골라. 됐어? 뭐 이렇게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결국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너 투부정사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겉보기에는 사실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전까지 봤던 투부정사의 종류들을 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 위치해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벌써 이것만 4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해 부사로 쓰이는 거,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그래서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 벌써 해석이 9개 나왔어요.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것만 해도 9개가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해석이 더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9개가 나왔다. 9개. 그러면 우리는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이거 언제 다 대입하고 앉았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방법을.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구분법을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구분법. 구분 과정이라고 써요. 구분 과정. 자, 1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투 동사 원형을 포함한 뒷부분을 죄송해요. 이거 2번에다 써야 돼. 미안. 다시 쓸게요. 죄송. 미안. 일단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냐, 맨 뒤에 나왔냐 이거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투 동사 원형이 맨 앞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맨 앞에 나왔어요. 만약에 맨 앞에 나왔으면요, 이러면 좀 쉬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쓰임새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맨 앞에 나왔다면요, 콤마가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콤마가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 동사원형 어쩌고 이렇게 그냥 나오고 끝나는 게 있고요. 투 동사원형 어쩌고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2개 있거든요. 2개 있어요. 자, 그러면요, 얘는 쉽습니다. 투부정사 어쩌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얘가 주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주어. 됐어요? 얘가 뭐라? 주어로. 즉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아래 거는 투부정사 어쩌고 나오고 여기 콤마 붙어있죠. 콤마.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 이 콤마까지가 수식어라는 소리거든요. 즉 얘는 부사로 쓰인 건데요. 자, 부사는 근데 뜻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도 뭐로 쓰이는 거냐? 투부정사하고 콤마 나오면 거의 100의 90%는요. 뭐뭐 하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됐어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콤마 찍힌다. 대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은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요. 됐죠? 자,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고요. 자, 중간에 나오는 걸 볼게요. 중간이나 뒤에 나오는 거 여기다 쓸게요. 자, 2번 투부정사가 중간이나 또는 뒤에 나올 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과정을 좀 쓰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쓰려고 했던 겁니다. 1번 투 동사원형을 포함한 뒷부분을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쭉 밑줄 이렇게 쫙 그어버려갖고 삭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남은 문장이 있겠죠. 앞에 남은 문장. 그렇죠? 앞에 남은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남은 문장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은 문장만 해석을 해보세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구문 분석까지 해야 돼요. 구문 분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해석이 말이 된다, 해석이 말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거든요. 해석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자, 만약에 해석이 자연스럽다, 아니면 해석이 부자연스럽다. 둘 중 하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앞부분을 지웠는데, 아예 투부정사 뒷부분을 지우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앞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여기 투부정사 나와 있어. 어쩌고저쩌고. 여기 싹 지웠어. 그럼 여기만 남아 있잖아, 이렇게. 이 남은 부분만 해석했는데, 만약에 해석에 문제가 있어. 뭔가 좀 이상해. 그렇다면은, 즉 해석이 이상하다면, 그러면 그 투부정사의 정체는 명사가 됩니다. 됐어요? 그때 투부정사의 정체가 명사가 돼요. 자, 만약에 내가 투부정사 뒷부분을 다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면은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유는 생략할게요. 일단 생략하고 일단 이 과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둘을 구분하는 것도 아래다가 써드릴게요. 자, 그럼 만약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상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투동사원형 앞에 명사가 있다 아니면 명사가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투부정사 앞에 만약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사로 끝나는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역시나 또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아니 쌤,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해석 안 하고도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푸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그 부사로 쓰일 때 이렇게 막 특징들을 다 써줬잖아요. 그 특징을 기억하면 사실 쉽게 풀 수 있거든. 자, 투부정사가 목적의 의미, 뭐뭐 하기 위해로 쓰일 때 뭐 특별한 특징 없었습니다. in order to, so as to로 쓸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었고요. 자, 감정 형용사는 어땠습니까? 앞에 감정에 관련된 형용사가 나왔다. 특징이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땠어요? live나 아니면은 뭐 wake up이나 이런 표현이랑 같이 어울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판단의 근거는 must랑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했고요. 뭐뭐 하기에란 뜻은요. 일반적인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나온다. 뭐 투투나 이런 걸로도 주로 쓰인다. 이런 특징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특징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해석을 안 하고도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투부정사 구분에 관련된 이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 그래머 빌드업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을게요.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객관식 파트에 있을 것 같거든요. 자, 20페이지를 좀 펴주시겠어요? 20페이지? 20페이지에 25번 문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25번 문제. 여기 찾으셨어요? Ryan looked at the watch. 찾았어요? 오케이.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이 쓰임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문장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쌤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투부정사를 포함한 뒷부분을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남아있죠? 자, 얘를 없앴다고 한번 그냥 쳐볼게요. 여기가 그냥 없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상태야. 여기만 보자고, 여기만. 자, 그러면 Ryan looked at the watch. 여기만 어떻게 하라고? 해석해보라고. Ryan은 그 시계를 봤다. 해석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은 얘만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뒷부분은 수식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즉, 이 투부정사의 정체는 뭐다? 형용사 또는 부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확인하라 했죠? 앞에 뭐 명사가 있는지 혹시 뭐 딴 게 없는지 이런 걸 보라고 했는데 일단 앞에 the watch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해석해봐야 돼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Ryan은 시계를 봤어요. To check the time. 시간을 확인 어떻게 될까? 그렇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물론 이거를요, 지금 쌤이 말한 과정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해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쌤이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그렇게 그냥 해석으로만 해버리면요, 이 해석도 되는 것 같은데, 저 해석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쌤이 말한 과정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요,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어머니 위해로 해석이 되는구나, 즉 부사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까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는 게 쉬웠지, 그렇지? 근데 2번이 맨 앞에 있잖아. 얘부터 보자고요. 자, 투부정사 뒤에 콤마가 있냐 없냐를 보라고 했어. 콤마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없으면 주어라고 했습니다. 자, 콤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야? 주어예요. 즉 명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2번 탈락이에요. 됐죠? 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이 투부정사 앞부분에서 쌤이 다 끊어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끊어버릴게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부분만 해석해볼 거야. 1번, she wants. 그녀가 원한다. 자, 이걸로 해석될까 안 돼요? 안 되죠. 왜? 뭘 원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반드시 얘가 있어야만 의미가 전달이 되는 녀석이죠. 이 문장은요. 그래서 얘는 뭐로 쓰인 거냐? want의 목적어로 쓰인, 즉 명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It is not easy for me 라고 나왔습니다. 나에게는 쉽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는 쉽지 않다. 자, 이걸로 전달이 될까? 얼핏 보면 전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뭐가 안 쉬운데? 그걸 모르잖아. 뭐가 붙는 이가가 붙는 말이 필요하겠죠. 즉 여기는 뭡니까? 주어. 좀 더 자세하게는 진주어로 쓰인 거겠죠. 역시나 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to drink 빼고 여기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Please give me, 저에게 주세요. something cold, 차가운 것을. 저에게 차가운 것 좀 주세요. 말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 수식어 자리다. 일단 넘어갈게요. 5번부터 봅시다. 5번. Kate hurried to the bus stop. 자, Kate는 서둘러서 버스 정류장에 갔다. 됐죠? 이것만으로도. 그럼 역시나 여기 있는 투부정사도 수식어로 쓰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아닌 5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여기에서. 자, 일단은 4번은 어떠냐면 나에게 차가운 것을 주세요인데 어떤 차가운 것이냐면요, 마실 차가운 것이거든요. 마실 차가운 것. 그러면 여기서는 마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지금 뭐로 쓰인 겁니까?
형용사로 쓰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something 꾸며주는 겁니다. 5번은요. 케이트는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렀어요. 왜? 버스를 잡기 위해서. 요 녀석이 바로 넘어가기 위해서 쓰인 부사구나.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풀이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해석만으로도 사실은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를 잘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알려주는 과정대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진도 나가는 거를 잠깐 멈추고 이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해보거나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숙제는 제가 일정표 보내드릴 대로 또 잘 해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 오늘은 진짜.